유럽 축구 리그가 어느새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 시즌 저를 포함한 리버풀 팬분들은 다소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대를 많이 했던 시즌이라서 그럴 거예요. 리버풀답지 않게 돈을 엄청나게 썼으니까요. 올여름 리버풀은 알렉산다르 이삭의 1억 4,500만 유로, 플로리안 비르츠의 1억 2,500만 유로, 위고 에키티케의 9,500만 유로, 밀로시 케르케지의 4,690만 유로, 제레미 프림퐁의 4천만 유로까지 총 4억 5,190만 유로를 오로지 선수를 보강하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있는 센터백 유망주 레오니까지 생각하면 하나로 8천억이 넘는 돈을 지출한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 시즌 합류한 선수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적생 중간평가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해요.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포함된 영상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보시죠. 알렉산다르 이삭. 냉정하게 이삭은 돈값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완벽한 실패라고 보는 게 맞아요. 올 시즌 이삭은 리버풀에서 컵대회 포함 총 15경기에 출전해 2골 1도움, 평균 평점 6.5로 스탯만 놓고 봐도 그가 얼마나 부진한지 알 수 있습니다. 리그로만 범위를 좁혀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출전한 9경기 중 6경기만을 선발로 출전했으며 493분만을 소화했습니다. 아직까지 풀타임을 소화할 체력도 안 된다는 거죠. 도대체 탑급 공격수로 평가되던 이삭은 왜 이렇게까지 안 좋은 걸까요? 심지어 이삭은 리그 적응도 필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이 끝난 자원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삭의 부진은 이런저런 상황을 떠나 이제는 선수 본인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간 보여줬던 클래스를 생각하면 볼터치 미스나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지긴 했어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삭을 믿고 싶은 마음에서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면 프리시즌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는 것이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시간만 놓고 보면 충분히 적응할 만한 기간이었다고 보는 게 맞지만 리버풀의 팀 상황이 그의 리듬을 찾아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 팀이 좋은 상황이었다면 리버풀은 이삭에게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출전 시간을 보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적응했을 수도 있죠. 또한 슬롯 감독의 전술도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뉴캐슬 시절과는 달리 이삭은 활동 반경이 다소 제한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요소일 수 있죠. 하지만 지켜볼 만한 여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현재 리버풀은 살라의 네이션스컵 차출에 학포의 부상까지 겹치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던 2명의 선수가 한 번에 빠지게 됩니다. 슬롯 감독 입장에선 새 판을 짜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일 수 있어요. 최근 리버풀 미드필더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도 이삭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코어가 단단해지면 이삭에게도 더 많은 득점 기회가 주어질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12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는 이삭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아니 증명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과연 이삭은 좋았던 폼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플로리안 비르츠. 비르츠는 확실히 시즌 초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 공격 포인트는 없지만 그래도 경기력은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어쩌면 이런 평가들은 리버풀 팬들의 눈이 낮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르츠 정도 되는 선수에게 그래도 경기력은 좋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짜치기는 하잖아요. 물론 비르츠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 대비 공격 포인트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의 이적료를 생각했을 땐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올 시즌 비르츠는 컵대회 포함 21경기에 출전했고 득점 없이 3개의 도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그를 기준으로 하면 15경기 중 11경기에 선발로 출전했고 1,004분을 소화했죠. 공격 포인트는 전무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제가 비르츠 중심 전술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점점 리그에 적응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즌 초반 비르츠는 전술을 떠나 개인적인 폼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터치 시 볼이 자꾸 튀거나 무리한 돌파로 턴오버를 자주 내주곤 했죠. 기본적인 미스들이 많으니 그의 장점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르츠의 기본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실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르츠가 가진 장점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최근 비르츠의 경기를 보면 좋은 오프더볼 움직임과 순간적인 턴 동작, 거기에 창의적인 패스까지 번뜩이는 순간들이 꽤나
많고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여전히 슈팅은 아쉽습니다. 이게 뭔가 슈팅의 질이 떨어지는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게 타이밍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비르츠의 슈팅 대부분은 수비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슈팅이 쭉 뻗어나가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비르츠 또한 이삭과 같이 살라 이탈 이후 리버풀의 시스템이 어떻게 개편되는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고 에키티케, 드디어 칭찬만 하고 싶은 선수가 나왔습니다. 올 시즌 리버풀의 수많은 지출 중에 유일하게 돈값을 하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현 시점 에키티케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그가 보여주고 있는 득점력에 있습니다. 그는 리버풀이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골을 넣어주고 있죠. 에키티케의 득점이 많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슈팅 볼륨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기회가 찾아오면 자세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슈팅을 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이 유효 슈팅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결국 공격수는 슈팅 수가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리그에서 뛰고 있는 A와 B 선수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두 선수는 시즌 내내 같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았습니다. 시즌 종료 후 A 선수의 기록은 300회의 슈팅 중 20득점, 그리고 B 선수는 100회의 슈팅 중 10골을 기록했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당연히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은 B 선수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공격수로서의 평가는 더 많은 득점에 성공한 A 선수가 좋을 수밖에 없죠. 물론 각자의 팀 상황이 다를 수 있고 오프더볼 움직임, 연계 능력 등 다른 방면에서 팀에 도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공격수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은 득점입니다. 홀란드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물론 에키티케는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최근 브라이튼과의 리그 경기에서도 그는 좌우 중앙을 가리지 않는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스스로 공간을 창출하기도 했죠. 아무튼 에키티케의 득점력은 리버풀이 최근 위기를 벗어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도 그의 활약이 기대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밀로시 케르케즈, 케르케즈는 최근 그래도 폼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쩌면 케르케즈의 폼이 학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케르케즈와 학포의 호흡은 시즌 내내 좋지 못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기본적으로 학포가 같은 라인의 풀백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유형의 윙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케르케즈의 오버래핑 및 언더래핑 타이밍도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타이밍에 뒤로 돌아뛰는 순간들이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제 기억 속의 학포는 케르케즈를 향해 좋은 패스를 넣어준 적이 없습니다. 결국 케르케즈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포와의 호흡을 조정하거나 그게 안되면 학포를 제외시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비 시 케르케즈의 과도한 손동작도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심판 성향에 따라서는 카드 수집이 잦아질 수밖에 없죠. 리버풀 팬인 제가 봐도 위험한 동작들이 많아요. 아무튼 케르케즈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선수이며 수비 안정화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레미 프림퐁, 사실 아직까지 프림퐁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말고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상으로 인해 거의 모든 경기에 결장했으니까요. 그래도 굳이 출전했던 몇몇 경기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오버래핑은 어느 정도 점수를 줄만은 하지만 우측 윙어와의 좋지 못한 호흡은 문제가 될 듯합니다. 또한 빌드업 상황에서의 판단력이 아쉬운 순간들이 간혹 보이는데 특히 패스 선택에 있어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의 몸 상태입니다. 사실 프림퐁은 레버쿠젠 시절 철광왕으로 불릴 만큼 상당히 많은 경기를 부상 없이 소화해 왔습니다. 리버풀 구단도 그런 점을 높게 평가했을 거고요. 그렇어도 처음 프림퐁을 영입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확실히 많이 뛰어줄 수 있는 풀백이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했었고요. 결국 부상 없이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것이 프림퐁의 가장 큰 숙제라고 볼 수 있으며 팀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올 여름 리버풀로 이적한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새 판을 짜야 하는 슬롯 감독, 그는 과연 지금까지 부진했던 선수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박고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